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실습했던 EIGRP 토폴로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 OSPF를 통한 라우팅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PF는 EIGRP에서의 AS 넘버와 같이 에어리어 넘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왼쪽에 R1, R2는 에어리어 0, 그러니까 백본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속해져 있고 오른쪽의 R3, R4는 에어리어 1번에 속하도록 해서 이 다중 에어리어 구성일 경우에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SPF에서 에어리어를 구성을 할 때 단일 에어리어와 다중 에어리어 구성이 있는데요. 단일 에어리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백본 에어리어가 포함이 되어져야 되고요. 다중 에어리어일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백본에 지금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야지 헬로 패킷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게 라우터가 네트워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쪽 네트워크가 지금까지처럼 물리적으로 백본이 아니라 에어리어 1에 속해져 있는 라우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헬로 패킷을 주고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OSPF망하고는 통신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물론 이 버추얼 링크, 가상 링크라는 설정을 통해서 통신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인 설정을 마친 후 다음 OSPF 2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OSPF는 이 SPF가 알고리즘의 이름입니다. Shortest Path First라고 해서 최단 경로 우선 적용 알고리즘이 되는데요. 이러한 SPF 알고리즘을 통해서 라우팅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오픈 SPF, OSPF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설정을 한 후에 이 CIP 프로토콜, CIP 라우트 또는 CIP OSPF 뒤에 나오는 몇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 이 OSPF 라우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R1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R1의 경우에 먼저 EIGRP를 설정이 그대로 남아져 있다라면은 no route EIGRP 저번 시간에 왼쪽 영역이 AS 넘버가 10이었죠.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라우터 OSPF를 사용할 거고, 자, 여기에 물음표에서 센시티브 도마를 보게 되면 1에서 65,535번까지의 프로세서 아이디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리어 아이디가 아니고 넘버가 아니고요. 프로세서 아이디가 됩니다. 이 프로세서 아이디는 말 그대로 현재 이 라우터에서 OSPF 설정을 하고 있는 프로세서의 인식 넘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1번이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고, 여기서 프로세서 아이디를 1번이라고 설정했다고 해서 R2에서 설정할 때도 프로세서 아이디를 1번이라고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아도 되지만 굳이 달라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세서 아이디는 현재 요 라우터의 OSPF에만 관련하는 프로세서 아이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lib이나 EIGRP와 같이 네트워크라는 명령으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네이버들한테 광고하기 위해서 대역을 나타내는데요. 자, EIGRP처럼 똑같이 자, 먼저 렌에 있는 100.0 이렇게 대역을 광고할 때는 뒤에 물음표를 하게 되면 이 와일드카드 비트 값을 넣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와일드카드 비트 값은 서브넷 마스크 값의 보수 값이 되는데요. 현재 광고하고 있는 100.0의 24는 서브넷 마스크 값으로 255.255.x로 나머지는 표현을 할게요. 255.255.0의 값을 가지는데 이 비트 1의 값은 비트 0으로 비트 0의 값은 비트 1로 이렇게 바꿔서 변환한 것이 와일드카드 비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5 같은 경우에 8개의 비트가 다 111이죠. 0으로 바꾸면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0.0.0.0의 경우는 당연히 0000인데 비트가 다 1로 바뀌면 25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R3, R4의 경우에는 프리픽스 값이 26이 되는데요. 그러면 서브넷 값으로는 255.255.255.192가 되는데요. 자, 이것도 똑같이 와일드카드로 바꾸면 0.0.0.192가 110이 이렇게 6개가 있게 되는데요. 요거를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 요 값이 결국은 10진수로 6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 값을 와일드카드 비트 값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와일드카드에서 0의 값은 요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일치되는 비트의 수. 그럼 지금과 같은 거는 24비트가 똑같은 네트워크. 그 말은 192.168.100.0 100점까지는 똑같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요거 외에 단일 IP를 통해서 광고할 수도 있는데요. 자, 현재 10.0.0.0의 프리픽스 값이 8인 네트워크 대역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요때 대역이 아니라 R1에 있는 10.0.0.1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의 와일드카드 값은 0.0.0.0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32비트가 일치하는 수, 당연히 요 주소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광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역으로 광고를 한번 해보고요. 0.0.0.255 자, 그리고 물음표를 해보면 뒤에 에어리어 아이디를 넣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네트워크 대역이 속해져 있는 에어리어 아이디. 자, 우리는 왼쪽이 백본이라고 했습니다. 에어리어 0번에 속해져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밑에 거 있는 10.0.0. 대역은 IP로, 단일 IP로 이렇게 광고를 해도 됩니다. 단일 IP의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값이 0.0.0.0, 32비트가 일치하는 수. 얘도 마찬가지 에어리어가 0번에 100번에 속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OSPF 같은 경우에는 자동 축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고 나눈 네트워크 대역을 광고를 해주기 위해서 노트 선물이라고 해서 자동 축약 기능을 따로
비활성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R1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자, R2를 보게 되면 자, R2에서의 설정이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 먼저 라우팅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던 EIGRP를 삭제를 하고요. 자, 라우터 OSPF 프로세스 아이디는 뭐 달라도 되고 똑같아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광고해야 될 대역이 R2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대역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10점 대역부터 광고를 하게 되면 10.0.0.0 이번에는 0.25.25.25 자, 에어리어가 백본에 있는 네트워크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R2 밑에 있는 내부 네트워크가 되겠죠. 192.168.110.1 뭐 얘는 단일 IP로 광고를 해볼까요? 0.0.0.0 에어리어 0 자, 이제 문제는 요 경계 대역에 있는 에어리어의 경계가 되겠죠. 0번 에어리어와 1번 에어리어의 경계면에 있는 20점 네트워크 대역에 대해서 광고하는 방법이 되는데 R2에서 만약에 이 20점 경계 대역을 에어리어 0에 속해져 있는 대역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R3에서 이 대역을 광고할 때도 에어리어 0번에 있는 네트워크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R2에서는 이 대역을 에어리어 0으로 광고를 했는데 R3에서 이 네트워크 대역을 광고할 때 에어리어 1에 있다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로고 메시지에 에어리어 아이디 미스매치라는 로고 메시지가 뜨게 되고 R2와 R3는 네이버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게 됩니다. 자, 이 부분만 경계대역에서의 광고만 주의를 하게 되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자, 그러면 경계대역을 제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 0으로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20.0.0.0에 와일드카드는 0.25.25.25 에어리어 0 자, 이 와일드카드가 0.25.25.25가 되는 이유는 8이면 서브넷 마스크가 255.0.0.0입니다. 그걸 바꾸면 0.25.25.25가 되겠죠. 또는 와일드카드를 계산을 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서브넷 마스크 값에서 255를 각 빼주면 됩니다. 255에서 자, 만약에 서브넷 마스크 값이 25.25.25.192면은 255에서 각 값을 빼주면 됩니다. 0. 요것도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요것도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255에서 192를 빼게 되면 63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255에서 각 서브넷 값을 빼게 되면 결국은 얘가 와일드카드 비트 값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R2에서 이렇게 설정을 마쳤는데요. R3와 R4는 미리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R3의 설정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 자, R2는 여기 있고요.
조금만 올려서 자, 그리고 R3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각각의 설정된 내용을 R3에서 showrun으로 한번 라우팅 정보만 살펴보고요. 얘도 마찬가지 showrun에서 라우팅 정보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얘들은 예전에 설정을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원래 있던 것들은 조금 지우고 다시 자, 예전에 한번 설정을 해놔서 지금 겹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다시 금방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에 0.25.25.25 자, 얘는 100번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네이버가 업되고 풀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168.110.0에 0.25.0.25 자, 얘도 에어리어 0으로 자, 여기에 하나가 잘못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20점 대역 똑같이 0.25.25.25에 백본 에어리어에 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정을 하고요. 다시 OSPF 내용만 보게 되면 자, 여기가 현재 왼쪽이 R2의 설정이고요. 오른쪽이 R3의 설정인데 다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 경계대역 부분을 보게 되면 똑같이 공통적으로 에어리어 0으로 광고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와 설명처럼 이 부분에 에어리어 0으로 했는데 R3는 똑같은 대역을 에어리어 1로 광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네이버 관계가 되지 않아서 헬로 패킷을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R2에서 기본적인 경로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라우팅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봤겠지만 CIP 루트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이 O라고 나오는 이 부분들이 실제적인 OSPF를 통해서 학습한 경로임을 나타내고 마찬가지 앞에 나오는 대역대들은 목적지 주소가 되겠죠. 뒤에는 AD 값이 됩니다. OSPF의 기본 AD 값이 110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뒤쪽은 매트릭 값을 나타내죠. OSPF는 패스 코스트라고 해서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링크 비용을 토대로 이 코스트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할 텐데 현재 시리얼 회선의 1.544 같은 경우에 64의 비용이 들고요. FA 같은 경우가 100메가죠. 요거 같은 경우가 경로 비용이 링크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R2에서 이 100.0 네트워크, 100.0 네트워크는 요 네트워크가 되는데요. 요때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가는 경로 비용,
코스트 64, FA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가는 경로 비용 1, 이렇게 더해져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65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OSPF를 보게 되면 자, O는 그냥 OSPF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동일 에어리어에서 광고받았는 네트워크일 경우에 O 이렇게 뜨게 되고요. 밑에 것처럼 IA, 자, IA를 코드명을 보게 되니까 인터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에어리어에서 받아왔는 광고 대역들. 자, 그러면 실제 뒤쪽에 보게 되면 이 120.0 그리고 120.64, 120.128 이러한 대역들은 에어리어 1에 존재하는 애들인데요. 걔들은 이렇게 다른 에어리어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인터 에어리어, 다른 에어리어 간 정보 IA로 표시가 되고요. 현재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만약에 R1 밑에 다른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서 이 라우터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OSPF가 아닌 RIP 또는 EIGRP가 설정이 되어져 있다.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이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이 재분배 설정을 통해서 라우팅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재분배에서 학습한 경로들은 익스터널 경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익스터널 경로. 자, 이러한 익스터널 경로에는 E 계열하고 보여지듯이 N 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계열은 일반적인 외부 경로가 되고요. 이 N 계열은 만약에 RO나 여기 있는 R1이 not so stubby area라고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에 있다라면은 이러한 외부의 경로들은 N 계열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1과 2의 차이점은 외부 경로인데 이 코스트 값이 변동이 되고 있으면 1계열이 붙고요. 이 코스트 값이 재분배가 되어져서 넘어가도 고정이 되어져 있으면 2라는 숫자가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N 코드들은, 경로의 코드들은 재분배를 통해서 나오는 외부 경로들을 나타내고 숫자 1과 2의 차이점은 코스트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지 변동이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라우팅 프로토콜의 모양은 어떤지, 동작 방식은 뭔지 show IP 프로토콜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IP R2에서 지금 내린 명령어인데요. 자, 현재 OSPF1이라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라우터 아이디가 110.1, 192.168.110.1이 이 라우터의 아이디가 되어져 있고요. 한 개의 normal 에어리어가 있고 스톱이나 not so stubby 에어리어는 없다. 지금 설정한 게 없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lib이나 EIGRP와 비슷하고 디폴트 AD 값이 11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라우터 ID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라우터 ID는 OSPF 2강에서 배우게 될 DRBDR 선출 과정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또는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이 버추얼 링크 설정에서도 이러한 라우터 아이디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R2의 인식 넘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왜 라우터 아이디가 R2의 라우터 인식 넘버가 얘가 되어졌는지, 자,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관리자가 직접 지정을 하면 router-id라는 명령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얘가 바로 라우터 아이디가 되고요. 두 번째, 루프백 인터페이스가 있을 경우에 이 루프백 인터페이스들 중에서 가장 높은 IP 주소를 가진 IP가 바로 라우터 아이디가 됩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활성화된 인터페이스, 우리가 액티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활성화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높은 IP 주소가 그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가 됩니다. 현재 R2에는 관리자가 라우터 아이디를 명령어를 써서 직접 지정하지도 않았고요. 루프백이라는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라우터 아이디가 생성이 되어졌는데요. 보면 활성화된 인터페이스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IP 주소로 바로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110.1이 이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가 되어졌고, 만약에 여기 인터페이스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IP가 현재 얘보다 훨씬 높은 200점대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인터페이스가 셧다운 되어져 있는, 말 그대로 비활성화 되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결국엔 얘가 바로 라우터 아이디가 되겠죠. 자, 물론 이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면, 롯셧다운 되어 있다라면은 200점으로 시작하는 IP 주소가 라우터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 DRBDR 또 버추얼 링크 설정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부분에 나오는 EIGRP에서도 있었죠. 제일 먼저 네이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면 네이버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이웃들로부터 여러 가지 경로 정보를 만들어서 EIGRP 같은 경우에는 토폴로지 명령어, OSPF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경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최적 경로다라고 하는 것이 라우팅 테이블에 설치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R2 라우트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how IP OSPF 먼저 네이버 테이블을 한번 볼 텐데요. 네이버 테이블을 보게 되면 EIGRP에서 보던 것과 같이 현재 R2가 100.1번, 120.70번, 100.1은 얘가 되겠죠. 결국은 R1이 될 것이고 120.70번이라고 하는 120.70번은 여기에 있는 IP가 되겠습니다. 120.70번. 그래서 R3가 되는데요. 이 R1과 R3 이렇게 두 개와 네이버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상태가 풀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OSPF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냥 네이버와 지금처럼 풀 상태를 맺어서 실제 광고를 주고받는
어드제이선트 네이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상태까지가 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OSPF가 헬로 패킷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두 개의 장비를 서로 인식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 다운 상태에서 init 상태로 들어갔다가 2way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 이 2way 상태에서 서로를 인식만 하고 멈춰지게 되면 바로 그냥 이웃 네이버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X스타트, X체인지, 로딩 상태를 거쳐서 이 최종적인 풀 상태까지 지금처럼 도달을 하게 되면 실제 여러가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드제이선트 네이버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네이버로부터 이제 경로 정보들을 요리조리 받아오고 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데이터베이스, EIGRP에서는 토폴로지 명령어였죠. OSPF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게 명령을 내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LSA라는 게 링크 스테이트라는 단어들이 나오네요. 이 OSPF 라우터는 링크 스테이트 어드버타이즈먼트라는 이 LS 광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타입별의 광고를 받아서 라우팅 정보를 생성을 해내는데요. 이 LS 타입에는 여기서 보여지는 것 외에 1번에서 11번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OSPF LS 타입으로 사용 중인 것은 1에서 5번 타입과 7번 타입이 존재를 하고요. 6번 타입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OSPF를 위해서 LSA 타입 넘버가 이야기되어 있고요. 나머지 8번 같은 경우에는 미구현 상태가 되고요. 9번에서 11번까지는 아직 미지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에서 5번 그리고 7번 타입에서 이렇게 6개의 타입이 라우팅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링크 상태 광고 메시지가 되고요. 이러한 타입들은 광고하는 매체가 누구냐, 모던 라우터냐, 아니면 선머리 네트워크 정보를 보여주는 ABR이냐, 혹은 ASBR이냐, 또는 DR이냐, BDR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BDR은 없죠. DR이냐, 이런 LSA 정보를 보내오는 생성하는 라우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타입별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 있던 여러가지 라우터로부터 경로 정보를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봤던 최종적으로 show IP 루트에서 나오는 라우팅 테이블에 최종적인 베스트 루트, 최적 경로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빠른 속도였던 것 같은데요. 앞서 여러분들이 lib이나 EIGRP 설정을 같이 해봤다라면은 아마 크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개념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은 많지만 여러분이 봤다시피 실제 설정하는 내용은 단지 몇 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예제 토폴로지에서 광고해야 될 대역들이
뭐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네이버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 그리고 기본적인 CIP 프로토콜의 내용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OSPF에서의 아까 버추얼 링크라든지 DR, BDR이라든지 또는 매트릭을 계산하기 위한 값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OSPF 2강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나머지 여기에서 지금 설정했던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OSPF 설정과 여러가지 테이블의 내용을 보고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의 강의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혹시 제가 이 설정을 하거나 설명을 하다가 빠진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 edushare.tstory.com의 그림이나 표로 삽입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OSPF 라우팅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EIGRP 같은 경우에는 AS 넘버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 네이버 관계가 되지 않아서 헬로 패킷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OSPF까지 끝나고 재분배할 때 다시 똑같은 토폴로지로 한번 보기로 했었는데요. 이 OSPF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 아이디가 다르다 하더라도 별다른 설정 없이 이 경계 대역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광고만 제대로 해주게 되면 R1 밑에 있는 PC에서 R4 밑에 있는 PC까지 충분히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티와 떠나는 네트워크 여행에서 7장의 OSPF 설정 실습을 하는 내용을 같이 다뤄봤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또는 잘 봐주시도록 하고요. 현재 구독자 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OSPF 2강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